질문부터 받아보는데 405번이요? (405번이) 누구냐? 너구나. 자, 세 변으로 하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근, 혹시 국어를 못해가지고 선생님 안중근은 아는데 이중근은 누군가요? 이러진 않겠죠? 아무튼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다니까 아하, 이걸로부터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근데 여긴 짝수로 돼 있으니까 4분의 D 사용하면 되겠어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일단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의 제곱. 중근을 가지니까 이거 판별식의 값이 0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줘요? 네, 인수분해예요. A 더하기 B에다가 A 더하기 C 그리고 A 더하기 B에서요 괄호치고 A 마이너스 플러스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2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요 A가 사라지고요 B 마이너스 C는 0이 돼요. 얘가 0이 되려면은요 곱이 0이 되려면 둘 중에 한 놈은 0이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근데 이 부분은 0 되는 게 글러먹었어요 지금. 왜? A, B, C가 어떤 걸 나타내느냐 하면은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해야 돼요. 0 되기 글러먹었고요 0이 나왔다면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B하고 C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준호 숙제하느라 고생했어. 선생님 저 숙제 안 했는데요. 뭐야? 왜 큰, 놓치가 했구나. 자, 여기요. 410번이에요. 요 놈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니까, 자, 4분의 D를 갖다가 계산해 봅시다. 얘가 0이라는 얘기죠? A제곱, 마이너스, 괄호치고, 얘가 0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 A제곱, 플러스, 어머, 정신 차려. 플러스 A 마이너스. 2차 방정식 풀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즉 A 값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2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2여도 위에 얘기는 되고요. 마이너스 3이어도 되고 2여도 됩니다. 자, 근을 판별해라. 자, 판별식을 써봅시다. 판별식 25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15 마이너스 A 걸어치고 자 마이너스 3인 경우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 여기 하필 이 부분까지 보여가지고 A제곱 더하기 A는요 A가 마이너스 3이든 2든 상관없이 무조건 6이에요. 4, 6, 24. 무조건, 물론 여기다가 이 상태에서 실제로 A에다가 마이너스 3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해보면은 어떤 걸 넣든지 간에 이 판별식의 값이 1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1은요.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장 정확한 표현을 써줘야 돼요. 실근 갖는다 맞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장 정확한 답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1번으로 답을 체킹해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밑에 더 멋진 정답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답 두 개를 써야 돼요.
사실은. (425) 봅시다.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자. 자, 좋습니다. 얘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해봐라. 자,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을 써봅시다. 첫 번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1. 알파 곱하기 베타는요. 저거는 인수분해가 되려나요? 안 돼요. 자, K 플러스 3. 그리고 혹시라도 요거 말고도 또 하나 써먹는 게 있었죠? 저기다 집어넣은 거. 알파 제곱, X에다가 알파 집어넣고 해서 쓴 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좀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예쁘게 예쁘게 사용되긴 했어. 예쁘게 쓰여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식 보면은, 여러분들은 인수분해 해보고 싶은 충동, 혹은 그게 가장 큰 식 변형이거든요. 봅시다, 일단. 한 문자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파 제곱 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알파. 그 다음 베타만 있는 거야? 베타만 있는 거는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되네요. 또 좋은 게 있나? 자, 뭔가 현재까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분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별로.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용하려면은 일단 전개 좀 해봅시다. 변형을 좀 더 다른 거로.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자, 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두 개 묶고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묶고요. 오! 인수분해 하려다가 뭔가 이상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 어떻게 변형시켜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변형시키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자, 하나하나 해봅시다. 알파, 잠깐만, 이거 얘 묶어보면 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얘가 되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묶어요? 그냥? 한 번 더 써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네. 저는 이 상태에서 될 뻔했다. 야.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씁시다. 2K 마이너스 1. 짜잔! 여기 2K 마이너스 1 했어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래서 2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4는 0.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 값은 4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문자식을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 변형을 자유롭게 하는 거, 변형을 이리저리 자유롭게 하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인수분해된 걸,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는 거. 뭐 아무튼 해가지고 식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키는 것. 이걸 갖다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학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원래 이제 한 돌쯤 지나면은 애들이
말을 많이 배우잖아. 그치? 하는 말마다 막 따라야 해요. 자, 선생님 딸 얘기예요. 돌 지나기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좀 빨리 했죠. 나도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자, 이런 똥강아지 같은 놈의 새끼. 하니까, 지한테 지혜를 갖다가 뭐 귀여워하면서 한마디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뉘앙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새로운 말 배운 거죠. 똥까지. 아직 기저귀 찰 때야. 아무튼 똥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말을 갖다가 따라합니다. 그래서 말을 배우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선생님 딸내미가요 오늘 배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란이 왔어요. 한 다음에 삼촌 계란이 왔어요. 밖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계란 파는데 한참을 서서 있었던 모양이야. 계란이 왔어요. 그 말을 배운 거야. 계란이 왔어요. 자, 식을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식의 변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안 재밌나? 요즘에도 그때 했던 게 기억이 나나 봐.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가끔씩 놀려먹을 때 그래요. 계란이 왔어요. 400 몇 번인가요? 26번이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답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요. 마이너스 7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4예요. 알 수 있는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미리 표현해 놓고 나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뭐만 하는데요? 저걸 직접 저 상태에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곱한 다음에 저게 무엇인가? 누구냐? 넌. 유명한 대사죠. 어디 나온 대사인지 알아요? 누구냐? 넌. 어디 나온 대사야? 혹시 몰라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7년간인가 뭐 10년인가 갇혀가지고요. 군만두만 먹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와요. 누구냐? 넌. 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7. 2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마이너스 7에다가요. 4. 마이너스 4. 더해주시면 에이? 왜 이래?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지? 뭐가 이상한데? 저놈의 값은 마이너스 7.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북적? 여기 없는데요? 너희들 책에는 다르게 생겼지, 거기가. 아니, 바뀌어 있어요? 네. 뭐가 잘못됐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4 알파 베타 시켰습니다. 마이너스 7. 알파 베타는 4. 자, 확정이 되는데 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루트 알파 베타 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볼까요? 이거 실근인가 혹은인가 실수인가 헛수인가 보자. 이상한데요? B의 제곱 실수 나오는데요. 둘 다 실수 나오는데 두 근의 합은 음수 곱은 답이 없으니까 다행이군요. 여기서 왜 질문하는지 알겠다. 알파도 음수이고요. 베타도 음수예요.
왜냐하면 곱한 값이 양수인 걸로 봐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어요. 이 부분 넘어갈 때. 자, 여기 봐봐요. 루트 알파 빼기 루트 베타의 제곱은 루트 알파의 제곱이 있죠? 더하기 베타 빼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인데요. 자, 복소수 할 때 배우셨죠? A, B가 둘 다 음수이면은 루트 A, 루트 B 곱한 게 이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하나로 합치면서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5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왜 타프가 되는지 알겠다. 답은 5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왜 나왔나 했는데 요런 사안 때문이군요. 네. 전 학생인데 내일 수민 학생인데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여기선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서술형 문제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등급 문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술형 문제는 하라는 대로 쭉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행복한 1등급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한 1등급 문제가 풀어보니까 정말 풀고 나면 행복하시던가요? 가온이 여기 1등급 문제 풀고 나면 행복해요? 아니요. 행복한 거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행복한 모양입니다. 문제가 행복한 거야. 너희들을 괴롭혀가지고. 자, 483번. 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혈내 알파 바라는 게 있네요. 가오나? 네.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가 뭘까? 한 근이 허근이 알파다. 한 근이 알파. 또 하나의 근은? 근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한 허근이 허근을 가진대. 알파야. 그럼 또 다른 근은? 값이 P분의 P. 알파 봐. 알파가 여러분들 봐봐요. 그 혈내도 근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두 근을 다 알려준 겁니다. 한 근이 이거고 또 한 근이 이거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저거예요. 근 두 개를 이렇게 다 알려줬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마이너스 2 알파 바는 5. 자, 요거를 찾아내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통분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알파
알파 바 전체 제곱분의 알파 바의 세제곱 알파의 세제곱. 불편하면은 알파 바라고 두지 말고 켤레는 그냥 베타라고 두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5. 알파 베타 세제곱. 다 나와 있는 이익이죠. 자, 이제 요 얘기는 선생님 근데 서로소인 자연수 이 얘기는 왜 나오나요? 아하, 요거 분수값으로 나오는데 약분하라는 소리예요. 약분 안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더 해결해 줄 필요가 있나요? 10변형만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길잡이까지만. 끝까지 계산 해줘? 준이? 자, 10변형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는 알파가 근이면 개 켤레도 근이다 라고 하는 거. 허근이군요. 내가 가온이를 보자마자 나 네 동생 이름이 뭔지 알아 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온이가 동생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온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이가 동생이었거든요. 다온이가 동생이고요. 어머 세상에. 동생 없어 근데? 있어요. 동생이 있어? 자, 이놈이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이상한 평소에는 못 보던 표현이 있어요. 뭐야? 이 표현 왜 나올까? 봅시다. 일단 중근을 갖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해야 돼? 판별식이 0. 그냥 판별식이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뭘 식까지 얘기해줘. 나 식 알아. 공식 알아 나. 친절하게 공식을 얘기해 주려고 해. 여기 B도 없어. A, B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 자,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요걸 이용해야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에 일단 써놓고 나서 그런 거야.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일단 화가 나요. 왜요? 상수항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수항이 어마어마해요. 자, 일단 얘를 좀 정리해 봅시다.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정리해 보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두 번째 거까지 끝났죠? 부호주심 앞에 마이너스 보호 있어가지고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마이너스 동리한 항이 많아가지고 잊어먹지 말라고. 더하기 5A 더하기 3B 더하기 2가 0이다. A제곱 날아가고 행복해요. 어이구 그냥 AB 하나만 남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5A 더하기 3B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갑자기 여러분들 전에 그 수학의 셈 할 때에 그 부정방정식 분명히 어느 단원에도 없거든요. 근데 시험에 꼭 나와요. 그런 놈이 있어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실수형 부정방정식, 정수형 부정방정식 두 개를 얘기해 드렸는데 부정방정식은 뭐냐면은 식의 개수하고요. 원래 식의 개수하고 뭐하고요? 미지수 개수하고는 같아야 돼. 그래야지 풀리는데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 개수가 더 많아. 식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근데 미지수 2개예요.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해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해가 몇 가지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자, 얘는요. 어떤 정수형 부정방정식은 요런 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자, A, B 따로 놔두시고요. OA가 있네? 이쪽에 O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OA가 나와요. 3B가 나와요. 이쪽에 3이 있어야 돼요. 요것은 정수꼴로 변형을 시키려고 해요. 이걸로. 자, 근데 얘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AB 더하기 OA 더하기 3B 더하기 15 이렇게 돼버려요. 에이? 자, 그래서 요 꼴까지 일단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양쪽에다가 13을 더해 줄게요. 여기다가도 13, 여기다가도 13 더해 줄게요. 그러면 요 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A 더하기 3, B 더하기 5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정수를 더해도 여전히 정수예요. 정수 곱하기 또 다른 정수 해가지고 13 나오려면 이 두 개의 정수는 어떤 숫자여야 되냐면 13의 약수여야 돼요. 13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1하면 13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3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A 더하기 3이 13, B 더하기 5가 1. 두 번째 경우 A 더하기 3이 1, B 더하기 5가 13인 경우. 세 번째 경우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3,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 네 번째 경우 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 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3인 경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A, B 값이 각각 어떻게 되나 봅시다. A는 10, B는 마이너스 4예요. A는 마이너스 2, B는 8이에요. A는 10,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8이 돼요. 자, 곱이 가장 큰 거. 이 경우에 가장 클 수밖에 없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부정방정식이라는 놈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따로 어떤 단원에 따로 나오지 않아요.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부정방정식 따로 이렇게 한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렇게 식을 갖다가 변형해서 하는 거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 식 변형이 만약에 쉽지 않다면은 이런 방법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그냥 푸세요. A에 대해서 푼다라고 하면은 A로 해주고요. B 더하기 3B 이렇게 되겠죠? 네. A를 묶어주고요. 자, A는 B 더하기 5분의 이렇게 해주고 나서요. 얘 갖다가 대분수로 고치는 겁니다. 마이너스 3 B 더하기 5. 실제 나눗셈을 해도 괜찮고요. 실제 나눗셈을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식 조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대분수 고치려고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 더하기 5분의 13 이렇게 돼요. 이제 A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아주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 가오나? 폰 이쪽으로만.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남녀과학을 나왔는데요. 그때 남녀과학인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없었어요. 대부분 중학교 때까지도 대부분 이제 남학교, 여학교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남녀과학인 학교가 정말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합창대회 같은 거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성 합창단, 여성 합창단 이런 거 나오다가 혼성이 나오니까 정말 부럽다는 듯이 막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남녀과학에 이제 그 점이 있어요. 폐단이 있더라고요. 학급에서 이제, 그때는 반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업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막 이렇게 살짝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상한 녀석들이 있어요. 갑자기 창문을 보고요. 창문을 바라고요. 갑자기 하고 웃어요. 수학 시간에 창문 바라보고 이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쵸? 가오나? 자, 부정방정식이 그렇게 웃겼습니까? 우스꽝스러운 부정방정식. 자, 봅시다. 부정방정식, 좀 전에 문제는 부정방정식이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온이가, 여기 학생들이 딱 있다가 간 자리 중에서 가온이가 있던 자리가 제일 지저분해. 왜? 뭔가를 먹고 과자 부스러기 흘려나가지고. 네, 떼려면 안 흘려요. 자, 꿈틀이냐? 아니면 하이고. 나는 저 꿈틀이밖에 안 먹어요. 왕꿈틀이 있거든. 꿈틀이. 자. 되게 나이 먹어가지고 치아가 부실해져가지고 이거 너무 단단해. 곰이잖아. 아니요, 토요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요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야. 알파 베타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A예요. 알파 곱하기 감마 R 아니에요? 꼭 R이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얘가 B예요. 그럴 때에 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필요합니다. 이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 상태로 쓰기도 하지만은 이 알파 변형을 해서 쓰기도 해요. 물론 어떻게 쓰는 게 좋은 변형인지는 나도 아직 몰라요. 꼭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알파 더하기 감마 보고 나서 이제 한 얘기예요. 떠오른 얘기입니다. 자, EA 마이너스 B. 자, 지금 보니까 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A도 많이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요. 알파, 베타, 감마, A, B. 5개요? 5개인데 식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 잠깐 다시요.
알파, 베타, 감마, A, B. 5개 모르거든요. 식이 몇 개요? 요거 내가 다시 쓴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다면은 알파, 베타, 감마, A, B의 값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른바 저기 그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몇 개짜리 연립방정식? 진짜 싫다. 와우, 대박. 좋죠. 어쨌든 풀 수 있긴 풀 수 있는데, 네. 그래서 AB 값을 결국은 찾으라는 얘기인 모양이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실수도 좀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자리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요거는 뭐 알파 마이너스 A는 베타. 뭐 별로 뭐 쓸모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보니까 쓸모있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마이너스 A가 알파 더하기 감마. 오, 이렇게 되네요. 베타는 감마 더하기 4다. 베타는 감마 더하기 4라고요? 베타는 감마 더하기 4. 문자 수를 좀 줄여봅시다. 어디까지요? 저기 알파, 베타만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적당히 좀 아무튼 찾아낼 수 있는 거 한번 최대한 찾아봅시다. 1인 2자리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나오네요. 여기서 얘가 4가 되네요. 하니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얼마예요? 2알파. 얘는 2알파야. 아, 알파는 나왔다. 알파는 2야. 이제 일사천리로 해결이 됩니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감마 더하기 4.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고요. 알파 더하기 감마? A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A 값을 찾아낼 수 있고요. 2개 곱해가지고 B 값도 찾아낼 수 있고요. 계산이 뭐 잘못된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계산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끝까지 답을 쓰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그 숫자 탁 쓰고 그냥 더 이상 안 해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가 몇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자의 개수를 줄인다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2차 연립방정식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풀었나. 가간법이 됐든 대입법이 됐든 문자의 개수를 줄였죠. 분명히.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기본입니다. 486번은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거 알면은 쉽고 아니면 개어려워? 개어렵습니다. 자, 얘를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나오게 했던 그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다라고 하자. 근을 가지면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필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요게 계수 비교해가지고 나온 결과잖아요. 짜잔. 자, 여기서 포인트. 바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다. 됐나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는 이 식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두 개는 같은 것이다.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맨 왼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여기다가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니 여기다가 x에다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 없이 같죠. 자,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내가 자꾸 나오니까 fx라고 할게요. 얘는 f1, f2, f3, f4, f5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은 식의 값, 2 집어넣은 식의 값, 3 집어넣은 식의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요. 여기서 변형이 또 일어납니다. 포켓몬 디지몬이 진화, 초진화 뭐 이런 거예요. 반드시. 거긴 너희들이 뭐 하다 보면 무기를 강화시키고 1강, 2강, 3강, 99강 몽둥이 뭐 이런 거. 자, 87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488번까지 해볼까? 자, 합과 곱이 4와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근의 곱을 구해봐. 꽉! 자, 얘는요, 전개해야지 뭐가 얘기가 되겠죠. 근거계수 얘를 이용하려면 합과 곱만 얘기해 주잖아요. 3x제곱 마이너스 ab x 아니야. 그게 아니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이렇게 되고요. 자,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두 근의 합은요 3분의 2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예요. 얘가 두 근의 합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6이고요. 3분의 AB, BC, CA는 얼마다? 마이너스 3. AB, BC, 이쯤 나오니까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지요. 뭔가 어서 보던 놈들이에요. 일단은요. 여기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 2a 2bc 정리해주게 되면은 이 방정식에서 근거와 계수관계를 찾아라. 곱. 결국 여기서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 착산 얘기네요. 여기 두 개로. 일단은 이겨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원이 결합돼가지고 새로운 문제 하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할 줄 아셔야 돼요. 수능이 처음 도입되었던 1994년도 그리고 몇 년간 2000년 이전까지 과목 간 통합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해석 다 해요. 그리고 답을 못 찾아요. 경제학 지식이 없어요. 경제를 알아야 돼.
영어 선생님이 영어 해석 다 했는데 답을 못 찾자. 진익에서 구하래. 공식은 몰라. 그런 식의 문제들이었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EBS, 그때 나는 당연히 저희 90년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 해가지고 EBS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과탐을 봤거든요. 과학탐 모의고사를 봤더니 물리하고 생물하고 화학이 결합이 돼가지고 한 문제 만들어요. 물리 선생님이 막 설명하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는 화학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물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답은 물리 선생님이 찾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장하겠죠? 그쯤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게 큰 문제가 됐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네. 비슷한 게 좀 나오긴 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 없이도 찾아낼 수 있게끔 나오죠. 여러분들 그 국어에서 비문학 영역. 거기 없어도 답을 찾아낼 수 있죠. 그런데 물리 전에 이제 수능에서요. 몇 년 전에 수능에서요. 거기 그 비문학 물리 쪽에 지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물리 지식이 없으면 찾는 게 불가능해. 답을 찾는 게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이쪽에 근처에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 한 분 계시거든요. 국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푸나 이걸 어떻게 답을 이거 준아 이거 다 알겠어. 이거 3번이네. 난 물리학과 졸업입니다. 나야 쉽죠. 나야 쉽지. 자, 그렇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이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가 있었어요. 이차함수?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의 곱은 7이다. 보세요. 그냥 이차함수를 둘 게 아니고 이차함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fx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우리도 구체적으로 써 표현해 줘야 돼요. 자, 가번의 내용은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두근의 곱은 7이다. 아하, 두근의 곱 b가 7이라는 소리예요. 2차 방정식 요놈이 있는데 f 알파 더하기 f 베타는 3이다. 에? 요놈의 두근이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인데요.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f하고 요 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거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집어넣어요. 에다가요. 뭘 집어넣어요? 베타 집어넣어요. B값 알고 있구나. 7. 7. 얘가 F알파고 얘가 F베타예요. 맞죠? 됐나요? 그래서 A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요. 이 값이 얼마다? 3이다. 더해드려요? 눈치채셨죠?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자, 단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저 뒤까지 보이는 게 아니고 조금 진행돼 나가다 보면은 상황이 드러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진행돼 나가는 그런 모습, 그걸 갖다가 우리는 조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창의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은 창의력 없다고 봐야 돼요. 보통 사람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천재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그 방법대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한 50년, 100년에 한 번씩 딱 태어나가지고요, 순식간에 엄청난 일을 해놓고, 네,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그대로 그런 방법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도 있고요, 사실. 선생님, 그럼 수학자들 막 이거 연구하는데요? 그 연구하는 거는요, 진짜 천재 수학자가 나와가지고, 요런 방법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것도 이런 방법으로, 저것도 이런 방법으로, 저것도 이런 방법으로. 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요즘에 제일 이제 그 변혁을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AI 이런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이런 거 있죠? 2차 전지 만드는 거예요. 2차 전지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근데 2차 전지 가지고 건전지 가지고 큰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의문스러워. 그게 좀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든 전지 만들다 보면은 너무 용량이 적다 이거죠. 용량이 너무 적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갖다 천재가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해가지고 막 이제 탄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양극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면 된다. 그 발전된 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 갖다 함량을 갖다가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양을 많게 해보고 적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음극재로 어떻게 해요? 흑연을 갖다가 흑연을 대신 다른 거 써볼까? 인조흑연도 써볼까? 여러 가지로 해보고요. 단순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쓸 생각을 처음에 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대학원 다닐 때 94년도에 얘기해 드릴게요. 인터넷 환경이요. 전화선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화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화 요금하고 똑같이 받았어요. 3분당 이제 20원씩 이제 받았거든요. 1.44 메가바이트 받는데 20분 걸렸어요. 1.44 메가바이트 받는데 20분 걸렸어요. 상상이 됐어요? 1초당 19.2 킬로바이트 초당 19.2 킬로바이트 이상 나오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을 시기입니다. 그때.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전화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선 안 쓰면 되잖아. 전화선 안 쓰면 되네. 그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사실. 광통시 쓰면 되잖아요. 네. 그 생각하기 어려웠어요.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상용하기가. 자, 아무튼, 어느 정도 진행돼 나가서, 어떻게 푼다? 그냥 안 보이는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용을 갖다가 조금 정리를 해본다. 근데 여태까지 사용되었던, 풀었던 문제가 좀 있어야지. 그와 같은 방식을 좀 써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낸 사람이나 푼 사람이나 두 근의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2이다 하면은 3알파 절대값 쓰지 마시고요. 3알파와 2알파 이렇게 쓰면은 절대값이 같은 경우입니다. 부호가 같은 경우예요. 부호가 같은 경우. 그리고 3알파 마이너스 2알파 어느 쪽에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러면 두 놈의 부호가 다른 경우. 원래는 이렇게 두 경우를 다 해줘야 되죠. 부호가 같은 경우. 자,
봅시다. 양수래요. n분의 마이너스 24. 얘가 두근의 곱이야. m은 양수고요. 그러니까 두 놈은 부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알파가 음수면요? 여기가 음수, 양수 되는 거지. 알파가 양수면 양수, 음수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요렇게 두 놈을 놓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바로 두근의 곱이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6 알파 제곱이 n분의 마이너스 24. 쫙쫙 해서 알파 제곱은 n분의 4. 네. 식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n분의 마이너스 3 m 플러스 5. 이놈이 두근의 합이에요. 얼마다고요? 얘가 바로 알파예요. 자, 표현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m의 값을 구해라. 자, 어떻게 주나요? 알파 자리에다가 뿅 넣고 계산하시면 되는데 분모로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 n분의 5 의 제곱 마이너스 m분의 4는 0. 양쪽에 이제 m 곱하신 다음에 m 제곱 곱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 가능하시겠죠? 더해주나요? 더해줄 필요는 없겠죠? 네. 여기서 네,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판단해 주는 거 절대값의 b가 3대 2라고 할 때 그냥 두근의 b가 3대 2라고 할 때는 아는데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이 방정식. 자, 자,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놓고서는 알파 베타 하려니까 힘듭니다. 그래서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이놈을 gx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gx는 네, gx. 여기 1 대입한 거 f1 더하기 1 빼기 1은 0. f1은 0이구나. 네. f1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구나. 요런 거 하나 안 해요. f1은 마이너스 6이야. 자, 이 방정식. 자, f1은 6이라고 했는데 f1은 6? 잠깐 이거 이렇게 뭔 소리야? f1은 6이라고 했는데 자, g6의 값을 갖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g6 요걸 찾으려고 했던 거야. 미안합니다. g1이라고 하는 것은 f1하고 똑같아요. f1 더하기 1 빼기 1 얘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f1하고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g1은 마이너스 6. 자, 봅시다. gx는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요. 알파 베타가 두 근인데 두 근의 합이 얼마? 1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은 최고차항만 모르고요.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요 놈이 누구다? gx예요. 요 놈이 gx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줘요? g1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3a x에다 1 대입할 거야. 는 얼마다? 여기 바로 gx야. 여기까지. g1이 마이너스 6이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6이다. 아하, a 값이 2였구나. 그래서 gx는 a 값이 2야. 즉 fx 더하기 x 빼기 1 요놈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fx 구하는 거는 쉬운 일이죠.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뭘 복잡하게 만들었냐고요? 네. 원래는 여기 그냥 평범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있었어요. 알파 더하기 이 문제 이제 먹어요. 더하기 1이고 곱이 마이너스 3이고 최고차항이 x제곱의 개수가 2이다. 방정식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걸 갖다가 어렵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꼬아가지고 표현을. 이 문제예요. 다시 씁니다. x제곱 개수가 2라는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 똑같은 말을 되게 어렵게 한다. 네. 자, 이 문제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2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2예요. 어머, 근데 요런 거 본 적 있는데, 비슷한 거 본 적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1? 자, 원래는 전에 이런 문제였었어요. f 알파는 뭐 베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타 대신에 전에 앞쪽에 있던 문제는 베타 대신에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진행해 나갔었거든요.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 문제 보고 나서 나 이거 더 어렵게 냈네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했던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f 알파는 베타가 얼마야? 2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요? 알파가 얼마야? 알파가 2 마이너스 베타.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f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 f 베타는 1 마이너스 베타. 즉,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방정식에 했냐면은 fx는 1 마이너스 x라는 방정식의 해가 바로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이해하셨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놈이에요. 이 놈이 바로 누구다? 저 새끼야. 됐어요? 너희들은 혹시 적성검사 했었니? 혹시 직업 적성검사 이런 거? 나 했더니요. 나 고등학교 했더니 국회의원 100이 나왔어요. 국회의원 100 나왔어요. 거짓말 잘하지, 목소리 크지, 돈 좋아하지, 욕 잘하지, 배 나왔지, 국회의원으로서 갖춰야 될 거 다 갖췄잖아. 여러분들 국회의원 존경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존경 못 받지.
내가 더 같이 될 건 뭐예요? 그죠? 아우, 잠깐만.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겠는데? 그러니까 많이 비슷한데요? 그 양반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내가 배가 덜 나왔어? 어? 자. 얘의 두 근이 있어요. fx는 있는데요. f 알파 제곱은 4 마이너스 4 알파. 써봐요. 알파 제곱을 내라고? 여기서 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f에다가 알파 제곱 넣으면 직접 구체적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 여기까지 쓰면 벌써 알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뺄셈 해가지고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알파 4제곱 빼기 베타 4제곱 덧셈? 뺄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쭉 약분돼 버릴 거야. 알파 베타는 다른 값이니까. 이렇게. 알파하고 베타가 다른 값이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P값 나오겠고요. 그러면은 요거 여기 두 개에서 잘 엮어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P값은 나오겠고 Q값은 얼마가 나올려나? Q값은 두 식을 이번에는 덧셈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두 식을 덧셈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식을 그러면 덧셈하게 되면 Q도 안 사라질 거야. P값 이렇게 알아낸 다음에 자, F 앞에서 했던 거, 요놈의 두 근이 뭐다? 알파하고 베타다. 요놈의 두 근이요? x 4제곱 더하기 px제곱 더하기 q는 요놈의 두 근. 당연히 4차 방정식이니까 근 몇 개야 이거? 4차 방정식은 근 4개예요. 4개인데 그 중에서 2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를 더 해주지를 못합니다. 4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는 아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라 라고 하는 것만 제가 얘기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첫 번째로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허근 알파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를요, 실수야. AB는 A 플러스 BI 방법 1 BI 꼴로 써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묶어보는 거예요. 실수부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실수가 되려면 이 허수 부분이 0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라는 게 첫 번째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알파를 집어넣어요. 근이라며. 선생님, 알파 봐도 근인데요. 그렇지, 알파 봐도 근이긴 하다. 그치? 그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알파 세제곱을 갖다가 나오게 되는데, 봐봐요. 알파 제곱은요, P 알파 빼기 P 빼기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항이 준 거야. 따라서 알파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P 알파 세제곱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알파 세제곱은요, 자, 알파 제곱에다 다시 요걸 집어넣을 거예요. P 곱하기 자, 그래서 알파 세제곱은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빼기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해요. 자, P는 실수예요. 이 부분 실수고요. 어떤 실수든지 간에 이 허수가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허수가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I 꼴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허수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갖다가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비단 이게 I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은 여러분들 X 세제곱은 1에 허근을 오메가로 잡아가지고 복소수를 A 플러스 BI 꼴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 오메가 꼴로 복소수를 잡아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그 메인 아이디어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3차 방정식 잠깐 얘기하자면 3차 방정식,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에 한 번씩 여기 근처에 이제 수학학원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 풀고 이제 내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세대에서 하는데 어떤 한쪽이 계속 이기는 거야. 3차 방정식을 못 풀어가지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푼 거지? 분명히 근의 공식이 있을 거예요. 우린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려달라고 하고 갑니다. 카르다노라는 사람이에요. 가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제발 알려달라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책으로 발표해버려요. 그래서 카르다노의 근의 공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이던 사람은요, 화병 나서 죽어요. 열받아가지고. 자, 누군지 갑자기 이름이 안 난다. 원조죠. 자, 그래서 얘가 실수라니까 허수부가 0이어야 됩니다. 즉 얼마다? 이 부분이 0으로 가는 거.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0으로 갖는 P의 값을, 이거 서른한 두 실수 나와요. 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도 같은 것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요 책이 여기 이 책이 그 해설지 보게 되면은 아마 해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써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다 알려갈 필요는 없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주무기 하나만 있으면 됐죠, 뭐. 그쵸? 주무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뭘 집어넣어도 0번을 갖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차식 생각하면 되죠.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0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1 집어넣고요. x에다가 제곱해줘요. 그랬더니 4차식이 나왔네요. 아하, fx 2차식이 맞네요. fx 2차식이 맞네요. 자, 나번에서 보게 되면은 인수분해 해줬어. 인수분해 해주니까 에이씨 뭐 이래 이거 인수분해 해서 뭐 했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없는데요. 좋은 게 없어. 자, 아무튼 이걸 만족시킵니다. 자, 예. f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왔으면 x에다가 그냥 2 대입해주면 끝나요. x에다 2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 부분을 2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자, 이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는 x에다가 왜 그러냐면은 fx 더하기 a를 내가 gx라고 해볼게요. gx를 x-2로 나눈 거 하면 어떻게 돼요? g2 구하면 되잖아요. g2가 뭐예요? f2 더하기 a잖아요. 저 fx 플러스 1. 자, f라고 만들게요. x 제곱 마이너스 6x a씨 플러스 4x 마이너스 f 제곱은 f의 제곱은 그래서 f는요 둘 중 하나예요. x제곱 플러스 2이거나 x제곱 플러스 2이거나 또는 f의 제곱 여기 왼쪽으로 이항해가지고 f 그래서 f는 요놈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런데 가본 조건에 의해서 f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요놈이다. 자, 이제 f에다가 여기 x 플러스 1을 갖다가요.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줄게요. t로. 그러면 ft는 x 플러스 1을 t로 썼어요. x 자리에다가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t 자리에다가 2 더하기 집어넣기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요 시계값이 얼마나? 자,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어려운가요? 첫 번째로 얘를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f를 찾는 겁니다.
fx 플러스 a 정확하게. f 쭉 이렇게 해가지고 써보니까 완전 제곱식. 그래서 그냥 방정식 푼 듯이 풀었어요, 그냥. f라는 놈이 어떤 수식이겠느냐. 요 놈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무을 가진 놈. 그런데 보니까 마이너스 무을 가진 놈이어야 돼요. 그래서 ft. 여기서 요렇게 둘 다 바꿔보고 나서 생각해봐도 됩니다. 자, 요렇게 쓰신 다음에 t로 썼는데 t는 그냥 x로만 바꿔서 써주면 이제 fx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아무튼 fx 더하기 a를 일어나는 거. 그래서 f 2 더하기 a t 자리에다가 2 더하기 2 대입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요 놈 있죠. 요 놈이 얼마? 마이너스 6이 나오게 하는 a의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차원 공식의 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